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의 주제는 앞으로 딸 가진 586세대 부모님들은 속이 바짝 마를 겁니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딸 가진 부모님이 다 해당하는 게 아니고, 뭐 따님이 싫다 하더라도, 따님이 앞가림 잘하고, 인성 바르고, 그리고 경제관념 투철하고, 개념 있는 딸을 주셨으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 내 딸이 나이는 먹었는데 앞가림 못한다거나 모아놓은 돈이 없다거나 아니 밖에서 무슨 짓 하는지 모른다거나 나이는 찼는데 뭔가 노후 대비 같은 거 안 돼 있다거나 그런 따님을 두신 부모님들이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는 586 딜러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86 딜러론 마통론에 이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6 수입남들의 형태가 마치 하급 매물을 가지고 고객을 속여가며 가게 후려치기를 마구 시전하는 악성재고를 팔아치우는 중고차 딜러와 비슷하다는 의미. 근데 이 말도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중고차 딜러분들 모함하는 말이야. 이 말도 사실 좀 나쁜 말인 게 지금 이 중고차 업계에서 일하시는 딜러분들 모함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 중고차 딜러분들 이미지가 사실 막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분들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데 중고차 딜러분들도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때서 우리가 저 사람도 못하다고? 저 사람들이 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중고차 딜러분들보다 하는 짓이 더 나빠. 왠지 아세요? 요즘에 허위 매물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워낙에 요즘에 상향 편제도 돼가지고. 그리고 중고차 딜러분들도 저렇게 후려치기 하지 않아. 이 후려치기 강도가 중고차 매매상보다 더 심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결혼시장에서 하는 짓을 보면 중고차 허위 매물보다 강도가 더 세요. 내가 봤을 때는 레벨이 더 심하다고. 왜냐 자기 딸이 나이도 작고 능력도 없으면 엄청 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숙여도 모자를 파네. 딸 가졌다고 갑질한다거나 남자한테 이것저것 요구한다 그런 거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 거의 깡통차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고가로 돈 주고 사라고 하면 말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말이 안 되지. 근데 좀 딸가지 부모님들이 사태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딸가지 부모님들이 지금 사태가 정말 안 좋아. 이 결혼 시장이. 그래서 이거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따님분이 예, 능력 없고 돈 없으면 결혼 못 합니다. 막혔어요. 사실상 취집이 안 됩니다. 취집이 안 돼요. 그래서 딸가지 부모님도 부모님 능력이 좋다거나 부모님 가진 재산이 많다거나 아니면 따님이 능력이 출중하거나 아니면 따님이 경제관념이 투철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 한해서 결혼을 하는 거지 모든 딸가지 부모님들이 이제 결혼시장에 나왔다고 해서 결혼할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분들은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시장에 미혼 남녀가 계속 많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이제 결혼한 사람들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결혼 안 한 사람보다 30대 기준으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따님은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35세 넘어간다면 그래서 생년월일 기준으로 89년생 넘어 이제 이전에 태어났으면 사실상 끝난 겁니다. 사실상 끝났어요. 이제 결혼 시장에서
안 먹힐 겁니다. 따님분이 웬만큼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좀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 예쁘거나 그게 아니라면 한국 나이 89년생 그 위로는 힘들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딸가지 부모님들은 혹시 따님이 결혼 안 했다고 하면 우리 딸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아놓은 돈 얼마나 있는지, 우리 집 능력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따님분이 근데 나이는 먹었는데 능력은 없고 직업적 능력 얘기하는 거죠. 뭐 직업이 불안정하다거나 아니면 수익이 적거나 그리고 그런 가운데 돈까지 없으면 뭐 명품 사느라 해외여행 가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어. 아니면 서울에 산다고 뭐 생활비 나간다고 돈 모으는 거 포기해가지고 살고 있어. 그럼 사실상 결혼 못하는 거예요. 결혼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여자분을 데리고 갈 남자들이 없어요. 좀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 근데 딸 가진 부모님들은 좀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받아들이기 싫어도 받아들이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딸도 능력이 없으면 부모도 재산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게 뭐냐 하면 사실 오히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보통 경제 능력이나 직업적인 능력은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만난 여자가 나이가 찼는데 돈도 없어요. 돈도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직업도 별로 많이 보이지 않아. 나이 먹으면 오래 못해요. 그러면 그쪽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돼요. 어느 집에 사는지, 매매인지 전세인지, 그리고 부모님 뭐 하시는지 이런 거 다 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 내가 만난 여자가 능력과 돈이 없으면 부모도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런 경우 본 적 있어요? 내가 어떤 여자를 사귀는데 나이가 찼어. 그래서 얘네 부모님도 봤어요. 근데 딸은 별로 능력이 없는데 부모님 능력이 좋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 따님이 좋은 직업 못 가지고 뭐하는 돈이 없으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돈이 없어요. 이거 아마 결혼하신 분들 뭐 그때 마통론 경험하신 분 그분 얘기도 있었죠. 그분도 딸이 능력이 없는데 부모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할 때 뭐 부추지도 못하는 거야. 진짜로.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딸 가졌다고 위세 부리면 안 돼요. 위세 부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남자도 결혼할 때 딸의 능력 플러스 그리고 재산 플러스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 능력까지 다 볼 겁니다. 왜냐 뭐 딸이 능력이 없어서 부모님 능력이 좋으면 뭐 결혼할 때 좀 보탤 수가 있는데 딸도 없고 부모도 없으면 그냥 못만 오겠다는 거잖아.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냥 못만 와가지고 뭐 혼수만 해가지고 하는 결혼 성립하겠습니까? 혼수 얼마나 한다고. 집값에 비하면 사실 뭐 크게 차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안 되는 거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앞으로 예, 이혼 남녀 증가합니다. 증가하면서 자신의 딸도 예, 결혼 못하고 혼자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딸이 경제적 능력과 예,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부모님 집에 예, 얹혀 사는 케이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 책임져야 돼.
딸 바보로 만든 거 책임져야 돼요. 쉽게 말해서. 거짓말 같죠? 이거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장담하는데.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결혼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잖아. 근데 그 중에 이제 경제 능력이 부족한 분들 있죠.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사는데 나이 먹으니까 직장도 안 구해지고 서울에 사니까 생활비도 많이 나가. 이렇게 살다간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 보따리 사들고 어디 가겠습니까? 본가를 내려가겠죠. 본가를 내려가지고 부모님한테 좀 도와달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이제 딸이 나이가 한 40대 넘어가면 부모님 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통 70 넘어가요. 환갑은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다 늙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 트러블이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문제 많이 생길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문제 많이 생겨요. 일본도 그랬거든요. 일본도 이제 막히는 세대 되면서 여자들이 굉장히 능력이 떨어지고, 원래 여자분들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일본도 과거에 이제 버블 경제 시대에 여자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도쿄랑 오사카에 많이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동네는 땅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직장도 오래 못 다니니까 어떻게 돼? 생계적으로 유지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보따리 사들고 본가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부모님 같이 생활하는 거야.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일본의 부모님도 그래도 경제 능력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사기업 다녔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분들부터 사기업 다니고 정년퇴직 다 하셨거든요. 우리나라는 사기업 다녀도 정년퇴직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면 돼. 일본의 모든 이제 그 아버지 세대분들은 그 정년퇴직 다 하셔가지고 연금을 받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분들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아요.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300 정도 받는 거 알고 있어. 그 돈 가지고 연명을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거든, 일본은. 일본은 그래도 고용보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버지 세대가 웬만하면 정년퇴직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이 그냥 아버지한테 좀 의존하면서 생활이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아버지분들 중에 정년퇴직 하신 분들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아버지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많이 퍼줍니까? 많이 퍼주지도 못해요. 국민연금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도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부모님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아프단 말이에요. 뭐 허리도 안 좋고 관절염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병험이 많이 들겠죠. 그럼 부모님들도 생활하기 힘들잖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보시면 아시잖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딸이 뭐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려오겠다 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 발생합니다, 이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저한테 뭐 나쁜 얘기한다 뭐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근데 미디어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죠. 절대 이런 얘기 안 하죠. 안 하겠죠. 왜냐? 여자분들이 싫어하니까. 이런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니 솔직하게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이 겪어왔던 이제 아랍 마케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왔죠. 그래서 지금 결혼 못한 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기저적으로 좀 유복하고 혼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을 찾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도 자기 관리 잘하고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갖춰놓고 자기 직업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여러분도 못 봤을 겁니다. 남자분들 봤어도 여자분들 못 봤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여자분들이 나이 먹으면 생계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직업이 안 좋으면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모아놓은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모아놓은 돈이 있는 분들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지금 결혼 안 한 사람들 중에서 모아놓은 돈이 많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축적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40 넘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여자분들 일하는 그 직장이 더 이상 고용보장 안 해줄 가능성이 커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무직 서비스업 같은 거 일들이.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서비스, 사무직 서비스업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차면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 거기다가 많은 젊은 여자분들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수도권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너무 비쌉니다. 다 월세 사이잖아. 여러분 주변에 뭐 혼자 산 여자분들 있으면 자가로 살고 있는 분들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을 거야 아마.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있는지 보세요. 생각보다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월세일 겁니다. 월세로 살면 여러분 돈 안 모인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생활만 유지하다가 나이 차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사이가 막막하잖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뭐 제 말 지금 얘기하면 아마 기뚱으로 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터무니없는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한테 솔직히 물어볼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에이 붕어 형 자꾸 내피셜 같은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TV에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왜 자꾸 붕어 형은 TV에서 안 나온 얘기를 하십니까? 왜 자꾸 이야기를 지어내시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제 방송을 안 봤겠죠. 저한테 뭐라 했겠죠.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 했겠죠. 이게 남자분들 많잖아요. 남자분들이 보통 현실과 좀 배치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나한테 뭐라 했을 겁니다. 근데 뭐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는 단계로 가고 있어. 근데 미디어에서 얘기 안 해주죠. 정말 웃긴 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미디어에서는 이도 뻥긋 안 해. 미디어는 있잖아요. 장담하는데 상태가 정말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에 가면 얘기할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손 쓸 수 없는 지형까지 가서 그때 가서 심각하다 얘기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영끌비트도 터질 대로 터지고 나서 발 못 뺄 상태까지 가고 나서 심각하다 얘기하잖아. 뒷북 장난 아니죠. 이것도 분명히 뒷북 칠 겁니다. 분명히 이미 와 있는데 뭐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뭐 여자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 얘기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나이가 차고 능력 없으면 앞으로 없을 거예요. 앞으로 예. 점점 없을 겁니다. 나이 차서 능력 없고 별로 그렇게 이제 건강하지도 않은 이제 태아를 출산할 확률도 높은데 서로가 힘들잖아. 그럼 사실상 이제 결혼은 끝난 거예요. 끝났으면 혼자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정신 안 차리면.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런 얘기를 묵과해서는 안 돼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딸가지 부모님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이 얘기를 아마 들으시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요. 냉정하게. 내 딸이 별로 그렇게 결혼 시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매력이 없어. 나이를 먹어갈수록 짝을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딸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